퍼체싱 파워를 높여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헌법에 관련된 문제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라 뭐 그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사실은 지방자치제에 들어가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권력을 나누어서 한쪽이 강해지는 것을 지나치게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인 근거였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앙정부가 지금은 너무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봐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마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문제 지금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방도 그런 재정 자립을 이룩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 책임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분리도 있지만 중앙정부도 상권 분리, 지방정부도 상권 분리되어가지고 또 권력을 분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도 아주 의회의 권한이 미약하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위임 업무의 이건 중앙에서 해야 될 업무고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업무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업무고 이것도 좀 더 분석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권이란 말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유분권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중앙과 지방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유를 행하는데 왕이 두 명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번 어떤 정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중앙이 따로 있고 지방이 따로 있는 건 바람직한 것이냐 그 자체가. 그래서 분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다스리는 권한을 나눠서 갖는다라고 쓰여진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분권이라고 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봉건제도를 폐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어떤 간에 자유로운 어떤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민생에 가까운 그런 자치사무를 하는 그런 초기에 우리가 개헌헌법이라고 하죠. 맨 처음부터 그런 헌법적 제도를 가지고 왔고 지방자치를 이제 추진해 왔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 그것이 이제 헌법적으로 뭐 양원제가 됐든 간에 그런 측면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어쨌든 보면 서로 그 지방자치 단체장이 권력을 뺏기 위한 수단으로 분권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 원칙이 쓰지 않았으니까 이제 더 많이 뺏기 위해서 합치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혀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자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력 다툼의 다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제헌헌법, 초대헌법서부터 있어 왔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어 왔죠. 52년도에 의회 선거를 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지자체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56년에 이제 선거를 했더니 뭐냐면 지방의회에서 전부 다 자치단체장을 전부 다 비토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제 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해서 본연의 어떤 자치적 사무보다는
권력 다툼으로 계속 이게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95년에 뭐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민생사무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왔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저도 영월군에 뭐 의장도 한번 한 4년 해봤는데 참 그래서 이 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빼앗는 세력 그러니까 빼앗기 위해서 이건 원래부터 공동체 소유고 니게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뺏어도 된다라고 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뭐 서울공화국 이런 것으로 이제 변치가 되면서 계속해서 제대로 된 자유로운 국가를 완성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냥 권력자들의 권력 다툼에 우리 서민들이 동원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유분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십사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관련해서는 이승만의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치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의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하는 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어떻게 변형됐는가가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거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려했던 그러한 모습이 난 지금 또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 정부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정부라고 하는 말을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국민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필요적인 행정의 필요상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강원도에 살던 뭐 서울 살던 내가 강원도 공화국에서 강원도 스테이트에서 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살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룰이 달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참 찾기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을 한번 해보니까 현재 지금 지자체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돼 있어요. 위임돼서 위임사무로 사실 된 거죠. 근데 토지계획 같은 거 기초에서 지금 다 기초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초에서 올라간 걸 도에서 이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정부의 관계부처의 그 이견을 이제 모아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기초에서 올라온 계획이 정말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 복마전. 복마전. 서울 대장동 사태도 있습니다만 복마전입니다. 그게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도가 마찬가지 보여지고요.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분권이 무엇을 갖다 주겠느냐 하는 거. 실질적인 자유분권 체제하에서 구민이든 도민이든 지방민이든 뭐 군민이든 간에 무엇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나아지게 하는 것은 또 뭐냐 하는 거. 네 번째 질문은 이제 책임과 뭐 자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뭐 근데 무슨 권한을 가졌느냐? 강원도 도지사가 뭐 어떤 경기도 도지사가 뭐 왕이 됐을 때 과연 도민들은 뭘 갖느냐? 전 그게 좀 와닿지 않아서 좀 실질적인 이점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나시겠어요? 아, 예. 뭐 어차피 다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제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일종의 이렇게 하나의 그 프로포즈로 한 단계고 이론적으로 이제 조금 이래 뭐 젊은 이거 이양한 그 연구자들이 좀 와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런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어에서 제가 이제 자유분권이라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용어는 다 영어에서 번역된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영어 번역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국말로만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주고 또 다른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분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민주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방점은 자유와 민주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여야 되거든요. 자유를 가치고 민주는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라는 것도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자유라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도 영어로 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번역할 거예요. 이것도 형용사로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이런 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좀 대학에서 애들 가르칠 때 자유와 민주 중에서 지금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 거의 99%가 민주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애들이 반응하고 그래서 내가 놀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분권이라는 것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liberty based decentralization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liberty based decentralization. 아무튼 이제 decentralization 이제 탈중앙인데 이제 분권으로 이제 이렇게 고착이 돼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권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의 어떤 그 바인딩을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가 이제 자유라는 그런 형태의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저는 이제 자유가 좀 이상하게 용어에 있어서 혼란에 있어서 극단으로 내가 지금 놀라는 것이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경제적 자유가 요새 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나는 지 맘대로 돈 쓰고 싶다 이거를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래요. 그 정도로 보편화돼서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좌익들이 그거 오래됐죠.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계속 자유를 얘기한 그 사람들이 오래됐죠. 그래서 좌익들이 계속 자유를 얘기합니다. 경제적 자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뭔가 우리도 프리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희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재산권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여기 들어오면은 돈 좀 많이 쓰고 싶다. 이거를 이제 경제적 자유가 파이낸셜 프리덤을 그렇게 번역해서 그래요. 예? 영어로 파이낸셜 프리덤. 파이낸셜 프리덤. 그러니까 쓸 돈을 내가 벌어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돈은 내가 벌겠다는 의미로 파이낸셜 프리덤. 파이낸셜 프리덤은 경제의 자유를 번역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고요. 홉스범이 쓴 책에 보면 그저 자유를 뭐라고 하면 국가가 내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경제적 자원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 그 파이낸셜 프리덤을 보장해줘야 된다. 프리덤을 국가가 보장하다 그러면 그 말이 그게 그런 이제 우리 자유주의자 얘기하는 그게 자유주의래요. 재산권 이야기하는 거 이제 약간 프리덤하고 다른 개념인데 하여튼간에 지금은 시중 언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이 애들이 굉장히 추구하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지 맘대로 돈 좀 쓰고 싶다. 그 정도로 평생 쓸 돈을 벌고 싶다는 거야 애들은. 네. 한번 벌어서 그 다음부터 놀겠다는 거야. 네. 그게 자유를 쓰고 싶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분권이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가 많이 이제 혼란이 되고 있는 게 실제로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어요. 분권 이제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좌파 정권에서는 항상 청와대 대통령 그 산하에 뭐 지방분권 이래 위원회를 주는데 그냥 지방분권위원회라고 안 했어요. 항상 지방분권 플러스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은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은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은 사실 대한민국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는 경기도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전라도는 전라도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다른 지역이 내보다 못 사는가 뭐 잘 사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그 지방분권을 왜 하느냐? 궁극적 목표가 균형 발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은 목적이에요. 또 하나가 지방분권 하면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또 난센스예요. 지방분권하고 지역 발전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도 우리 얘기했듯이 지방분권 해가지고 망하는 도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디트로이트 아니에요, 그죠? 70년대인가 그때 60년대가 그때 파산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까지 되는 이것이 이제 분권의 지방자치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지방이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운함에 대한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은 있어요. 있는데 전부 선언적인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 법률로 위임한다고 해놨어요. 전부 다. 중앙이 다 알아서 해라. 근데 우리가 미국 헌법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아까 이야기한 subsidiarity 그 보충성 원리라는 게 그런 게 이제 헌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모든 거는 스테이트에서 우선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그건 아마 스위스 헌법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못할 경우에 이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그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헌법에 나와 있어야지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거기에 존재의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은 있지만 다 뭐 좋은 소리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법률에 이임한다 해놓으면 뭐 중앙에서 다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바인딩되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분권은 정치분권밖에 없었어요. 정치분권. 50년대 뭐 선거 몇 년부터 선거한다는 거 시작해가지고 가등치가 이제 95.